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간과 짐승과 나무와 바위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개인의 육체가 주위 환경과 어떻게 구분되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본인의 육체가 항상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외부와 교류하며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살아있음과 죽음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살아있음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크게 살아있고 언제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인간 중에서도 보다 훌륭함이란 무엇이고 인간에게 왜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고 착하게 살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다움의 가치는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한 여러분은 아주 넓은 초원에서 한가위 풀을 뜯고 있는 짐승들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은 배가 고프면 사냥에 나서고 배부르면 그늘에서 쉬거나 잠을 자는 사자가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에 적어도 취미 오락과 여행, 관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람과 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 아프지 않고 죄짓지 않고 남의 폐 끼치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다 가는 것도 평균으로 인간으로서는 합격점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알아보아야 하고 그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육체적으로 잘 먹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면 충분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똥 만드는 기계가 아니다. 많이 먹고 굵은 똥 싼다고 또는 기름진 것 먹고 차진 똥 싼다고 사자가 항상 싱싱한 날고기를 먹는다고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해드렸던 앞 3분의 1 부분에 해당하는 딱딱한 그러한 물리세계 그리고 건조하기만 했던 이치 진리의 세계를 떠나 생명을 거쳐 인간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개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너무도 잘못 이해하고 말해온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과 인간을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혼과 정신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방식, 육체적 죽음의 진정한 의미, 인간으로 태어나 제대로 사는 보다 바람직한 삶, 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고 금주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지난주에는 체그 3장을 마치는 3.5장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진리라는 편으로서 사실과 진실과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드렸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실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물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말해지고, 진실은 인과 법칙과 같이 물리적으로 실현되고 드러나는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말해지고, 인간과 관련되어서는 양심, 욕심, 속임과 관련을 거쳐서 윤리, 도덕 및 법과 관련해 말해지면서, 또한 진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는 그러나 물리세계를 전제하지 않아도 항상 옳게 성립되는 이치를 말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 하는 힘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진리가 더 원천적인 것으로서 더욱 항구적이고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사실에 해당하면서 그 내부에는 진실이 들어있고, 진실 속에는 다시 진리가 내재해 들어있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요점을 정리해드리면은, 이번 주에는 4장 생명의 세계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세계를 물질과 신의 중간의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은 다시 말씀드려서 신과 물질의 중간 존재로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4.1장은 주제가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그 전반부로서 우주 내에서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육체는 어떻게 물리세계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세계와 교류하며 변해가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생명체로서 진정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크게 살아있으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물과는 약간 별도로 다른 부차적인 영상물이 하나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주에 올려드린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의 상세 일부로서 1.1 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1.2 진리 탐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4장 큰 타이틀을 다시 보면은 생명의 세계로 되어 있고요. 물질과 신의 중간 세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4장에 영어로는 섹션이라고 하겠죠. 4.1장을 먼저 보면은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현상인지, 그 참고사항으로서 대물림되는 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가는지, 그리고 불교 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이 유전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4.2장에서는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이런 타이틀로 해서 대체적인 혼과 전체적인 혼, 여기서 전체적인 혼은 신 또는 물리세계로 보면 우주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개체적인 혼은 개인적인 혼이고요. 그 개체적인 혼과 전체적인 혼 사이 관계를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4.3장에서는 생명체들의 차이는 혼의 질과 정신활동의 크기에 따른 능동성의 차이다 라는 타이틀로 해서 생명체에서 무생물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능동성이다 하는 건데, 그 능동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걸 설명드리고요. 4.4장에서는 인간은 살아있으면 그 핵심은 혼이다 라는 타이틀로 해서 참혼과 잡혼으로 혼을 나누어서 무엇이 참혼에 해당하고 무엇이 잡혼에 해당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만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4.5장에서는 혼과 정신과 마음의 차이, 흔히 혼동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히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4.6장에서는 죽은 후에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키워온 혼만 남는다 하는 그런 타이틀로 비교적 타이틀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좀 상당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중심으로 인간을 보면서 키워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면서 사장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장 중에서 오늘은 4.1장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진행해 올라가는 과정을 유심히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시 부연 설명은 각 단락별로 나눠서 하는데 쉬운 것들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가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은하, 태양계, 지구, 육지, 바다, 산, 강, 바위, 나무, 동물, 인간, 가족, 나. 인간이 구분해내는 생명체를 포함한 우주 내에 존재하는 개체와 집단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는 우주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이루며 하나의 우주를 형성한다. 비교적 어려움은 없는 내용이죠. 인간이 임의로 구분하는 우주 내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동등하게 우주 구성의 일원, 하나의 개체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루는 개체와 집단들은 전체를 하나로 하여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며 연계적으로 변해간다. 아니, 차라리 이러한 개체와 집단들은 우주라는 전체의 연계적 변화 속에서 인간에 의하여 매우 임의적이고 일시적으로 구분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편리에 따라 경계를 짓고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 붙이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우주 내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열려 있으면서 서로 교류하며 변해가며 인간이 개체로 구분하고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들은 인간 위주, 그러나 비교적 에너지 밀도가 큰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 위주 임의 방법으로 나누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은 시 중에 태고 쪽에는 우주 어느 것도 이름이 없었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나면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에 대하여 밀도가 다소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을 경계로 하여 그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동안 별도로 구분하여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육체에서도 눈으로 쉽게 경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계속하여 외부로부터 음식으로 보충하는 대신 대소변이나 땀이나 털 또는 피부의
부스러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호흡과 열로 교류하며 변해간다. 인간이 개체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은 얼마 동안 에너지 밀도가 크게 차이를 이루며 경계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나라는 그 육체도 끊임없이 음식물과 배설물 등으로 주위와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변해가는 속에 그런 임시로 구분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는 주위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것이 쉽게 보이지 않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세밀히 들여다보면은 계속해서 에너지 교류가 일어나면서 나라는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형체들이 외부적으로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항상 변하고 있기에 어느 시점에도 본래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다만 어느 경계로 얼마나 큰 오차를 포함하면서 구분해 말하는가와 언제쯤 다른 것으로 취급되는가가 정해질 뿐이다. 개체의 변화는 내외부적으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개체의 구분은 인간이 오차를 포함하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체들은 자체 인식과 능동적 관리 능력이 거의 없어서 변화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체들은 다소 주체의식과 자체 관리 능력이 있어서 의지로 자체를 다소 능동적으로 관리하며 변화시켜 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능동성을 크게 가진 생명체라 하여도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주적으로 자체를 유지해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물체는 전적으로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만 변해가며 생명체는 다소 주체의식에 의하여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변해갈 수 있으나 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내에 있는 어느 것도 영구히 자체를 자기의 의지대로 존속시켜 갈 수 있는 존재는 없으며, 심지어는 우주 전체까지도 물리 세계의 한정된 능동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탄생하거나 자체 의지대로 유지하고 변해갈 수 없으며, 기본 바탕과 외부 요인에 의하여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발생과 소멸이 정해짐은 물론 존속 중에도 계속하여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우주 내에는 어느 것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존재하거나 변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으며, 전체 우주마저도 자체적으로 발생, 변화,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능동적인 존재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물리세계는 완전한 능동성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매일 같은 모양으로 느껴지고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강철이나 스테인리스라 할지라도 아주 미세한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삭고 녹이 슬고 있으며 성질과 형태가 변하는데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며,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아주 강력한 충격이나 높은 온도에 의하여 빨리 변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우주 내에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강철과 스테인리스를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밀한 측면에서 아주 작은 플랑크 크기로 끊임이 없는데, 변화하는 속도는 충격이나 온도 같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빠르고 느리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기계나 이런 걸 만드는데 그 세밀도가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표준 길이를 정하는데 강철을 이용했었습니다. 1m라는 길이를 강철을 정해놓고 그것을 스위스
표준 센터에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계 길이 표준을 만들었었는데, 요 사이는 강철도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정확히 빛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빛속도마저도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는 것은 물리세계 편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고요. 무생물은 자체가 없어지면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지만 그 흔적이 조금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생물은 다소 다르다. 생물체에서는 그 자체가 없어져도 유전자를 통해 많은 육체적 특징과 외형적 모습이 후대로 물려지게 되며, 더불어 그 생물체가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들이 구전이나 기록물이나 작품들을 통해서 자손은 물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물려지게 된다. 점점 무생물과 생물 차이를 구분해 가고 있는데요. 순수한 물질의 개체는 에너지가 흩어지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생명체는 유전자를 통하여 후대에 그 물질적 성질이 이어지고 정신적 활동을 추구하는 영장류는 정신적 활동 작품들을 통해서 후대에 그 가치가 전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내용이 진척되어 가는데요. 이는 단순한 물리적 존재와 일반 생물과 지능을 가지며 정신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존속해가는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욱이 정신적 측면에서 그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순수한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활동을 하는 생명체는 존속해가는 측면에서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생명체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활동, 양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대로서 육체는 물리세계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세계와 교류하며 변해가다 그 세계로 사라진다. 비교적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어려운 내용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생명체들의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다. 물질은 물리세계에 속한다. 육체는 물질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세계로부터 만들어지고 계속하여 물리세계와 교류하며 변하다가 물리세계로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소 기본적인 사항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생명 및 인간의 육체의 존재 특징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고 있는데요. 육체는 물질적인 성분으로서 물리세계로부터 발생하고 그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변하다가 끝내 그 세계로 사라져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고요. 잠시라도 개체적 육체를 물리세계와 명확히 경계를 지어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눈은 매우 부정확하여 개체의 육체를 별도로 명확히 구분하는 듯 하나,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육체는 계속하여 열로 발산되고 살갗이 벗겨져 나가고 털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따라서 실제로 육체와 물리세계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을 지키란 쉽지 않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육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 주위와 에너지를 교류하고 있는 것, 그러한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계속 주위와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음식물로 해서 섭취가 되고 털이나 피부나 땀, 숨 쉬는 거, 물론 대소변으로 나가고요. 이런 걸 통해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외부로부터 열과 물과 영양분을 보충시켜 주어야 하며,
물과 영양분은 신진대사를 거쳐 몸 일부가 되었다가 땀과 호흡과 피부를 거쳐서 외부로 나가거나 아예 흡수되지도 않은 대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내용 전체 흐름상 넣고 있습니다. 이같이 육체는 전체 물리세계의 일부로서 그곳에서 태어나 조금도 단절됨이 없이 교류하며 연계적으로 변해 가다가 죽으면 최종적으로 화장이나 땅속의 무덤을 통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육체는 죽음과 함께 결국으로 자연으로 돌아가 흩어져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러한 육체가 속하는 물리세계는 신에게서 나오는 2차의 세계이다. 물리세계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언제나 변하면서 때로는 없을 수도 있으며 물리적으로 주어진 성질 외에는 수동적이며 전체가 하나로 열려 교류하기에 내부 모든 존재에게는 서로 항상 상대적인 세계이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자꾸 신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몇 번을 강조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신은 지어낸 신이 아니고요.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신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누가 말했던 신도 아니고 물리세계는 임시로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세계임과 동시에 그보다 원천적으로 항상 옳은 그런 이치의 세계가 있다. 그 이치의 세계를 신의 세계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물리세계가 임시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이전에 이치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이치의 세계를 신으로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이러한 물리세계에 속해 있기에 존재 조건에 있어서나 그 성질에 있어서 물리세계와 동일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개체적 육체는 한정적이고 항시 불완전하고 언제나 주위와 연계되어 변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는 매우 수동성을 가지면서 상대적인 세계에 속하게 된다. 이것도 앞에서 물리세계를 설명드릴 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육체가 물리적인 속성을 벗어나지 못함을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는 물리세계의 특성을 똑같게 가지면서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항상 변하고 크게 수동적이고 그런 상대적인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 즉 육체는 물리세계 내에 속해서 물리세계로부터 왔다가 물리세계로 살아있기 때문에 물리세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이 육체와 물질을 위주로 하는 삶이 된다면 살아가는 삶이 전적으로 물리세계 조건의 제약을 받는 삶이 되며 개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하고 있는 조건에 맞추어 계속하여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가야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육체를 위주로 하는 삶은 물리세계가 주는 제약들을 벗어날 수가 없으면서 육체를 물리세계에 적응 조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 고뇌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는 동안 계속하여 불편과 욕구와 고통과 고뇌를 겪게 되며 주의와의 조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 절제와 금욕과 중용이 요구되며 사회생활에서도 규제와 규약이 필요하게 된다.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육체를 위주로 하는 삶이 왜 불편과 욕구와 고통과 고뇌를 수반하는가. 그래서 왜 물리세계 및 이웃과의 조화와 타협을 위해서 절제와 금욕과 중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왜 규제와 규약이 필요한지 물리세계의 특징에서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소재로서 생명체로서 진정 살아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순수 물질과 생명을 조금씩 구분해서 특징들이 다른 내용을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외부와 구분하며 인식하고 외부 변화와 자극에 반응하고 주위와 조화되며 적응해가고 보다 능동적으로는 자신이 의지로서 자체를 이끌고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또한 더 나아가 진리의 세계인 신을 느끼며 존재의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다. 생명체의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과 외부와의 경계를 인식하고 외부 변화와 자극에 반응 또는 적응하고 능동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체를 이끌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위치를 깨닫고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이치와 근원을 아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체가 살아있는지의 확인은 한 개체를 중심으로 하게 되지만 그 개체의 살아있음은 기본적으로 전체의 살아있음으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철저히 폐쇄된 완전한 죽음 속에서는 살아있음이 있을 수 없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외부와 교류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개체가 살아있으려면 그 주위를 이루는 주위 환경 또는 더 나아가 전체가 살아있어야 함을, 그리고 완전히 죽은 환경에서는 개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그래서 인간은 환경이 살아있음으로써 살아있을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체적 살아있음의 주체는 그 개체이기는 하나 주위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개체의 살아있음은 잠시만 허용될 뿐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철저히 자체만으로는 살아있을 수 없으며 우주 내에서 생명이 존재해간다는 것은 곧 우주가 살아있음을 뜻하고 더 나아가 비록 육체를 가진 삶과는 다르지만 신이 살아있음을 뜻한다. 개체가 살아있다고 하면 외부와 교류하며 활동하고 있음을 뜻하죠. 그러면서 외부와 삶의 조건들이 합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주와 신이 살아있기에 그 내부에서 개체들이 살아있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때 생명체들과 우주와 신이 살아있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체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우주와 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다만 내가 처음으로 쓴 책 그 이름이 우주는 살아있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 책 해설의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 표지인데요. 우주와 신이 살아있음으로써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쓴 그런 사색의 책입니다. 우주와 신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색의 내용인데요.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체가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개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자는 경우나 기력이 부족하거나 일부러 움직이지 않거나 숨을 제어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살아있는 정도에서도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 앞으로 회복되거나 더 크게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더욱
죽어가는 방향으로 가느냐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생명체의 개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을 가장 초보적인 그 움직임으로부터 좀 더 나아가서 숨을 쉬는 거, 맥박이 뜨는 거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음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팔랑개비나 풍선, 인형처럼 전혀 살아있지 않는 것이 바람이나 외부 힘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 화산이나 분수처럼 자체 압력이나 외부 힘으로 위로 솟을 수도 있고, 화강암처럼 자연적으로 커갈 수도 있다. 생명체 중에서도 식물과 같이 살아있음에도 바람이나 외부로부터 흔듦과 같은 압력이 없는 한 움직임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움직임 그 자체만으로는, 또는 변화 그 자체만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요. 생명체로서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관점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물리적인 변화들, 그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물리세계가 살아있는 그런 걸로 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요. 개체가 움직임만으로 결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팔랑개비나 풍선, 인형, 화산이나 분수와 같이 물리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생명체로서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식물과 같이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살아있는지를 더 정밀히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이 우선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 즉 생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생물에 해당한다면 그것의 살아있음의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즉 숨을 쉬고 있는지, 심장 등 순환기관이 동작하고 있는지, 뇌가 살아있는지, 더 나아가 자체적 의지로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된다. 무생물에서도 자체의 물리적 힘이나 성질 또는 외부 작용으로 움직이거나 크기나 성질이 변하고 있을 수 있어 외형적 움직임이나 변화로서는 결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생명체로서 살아있음을 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숨쉬기, 또는 심장 박동, 뇌활동, 의지의 능동성,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단지 바람이나 만유인력과 같은 물리적 힘이나 성질과 또는 외부 조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만으로는 자체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단계와 과정이 있게 되며 시간이 걸린다. 어느 경우는 죽음 후 한 과정상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육체상 어느 부위만 기능하지 않거나 여러 부분이 기능하지 않아도 중요 부분은 살아있거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나머지 부분에서 살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죽었다고 말해야 하는지 살아있다고 말해야 하는지의 매우 애매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즉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과 삶 사이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고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고 아주 적게 살아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경우는 거의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상처를 받아 훼손됐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정상으로 되살아나고 잘려나간 부분이 성장해 채워지거나 다른 생명체들의 조직을 이식시키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 넣을 수도 있으며, 개체 전체적으로 잠깐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어떠한 처치나 의술로 삶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음 사이에는 다양한 그러한 중간 과정이라든가 애매한 상태라든가 아주 미미한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 이르렀다가 삶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육체의 일부가 아예 없거나 기능하지 않다가 채워지고 고쳐져서 기능하게 되면서 삶이 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예를 들고 있고요. 어떤 생명체에 있어서는 육체가 여럿으로 분리되어 각각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어떠한 식물과 절지동물들은 몸을 여럿으로 나누어도 각자가 별도로 살아있을 수 있으며, 차라리 이러한 방법으로 번식을 해나가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일부 식물과 절지동물들 예를 들면서 하나의 생명체가 여럿의 개체로서 나눠지면서 삶의 개체수를 늘려가는 그런 번식 방법이 있지요. 육체적 분리에 의하여 생명체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들이 몸의 각 부분으로 분담되어 있으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도가 부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예로서 인간에 있어서 두뇌는 생각을 포함하여 순환 기능과 육체의 동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되며, 심장은 혈액순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위는 영양 소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손과 발은 외부로부터 획득과 이동 역할을 한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부분적인 다른 기능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명체 기능을 하는 경우, 살아있음에 필요한 기능이 중요도를 달리하면서 또한 여러 방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의 경우들을 말하고 있고요. 특히 인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논하는 것들은 모두가 구체적으로는 미생물이냐 식물이냐 동물이냐 인간이냐에 따라 다소 다른 방법이 사용되지만, 인류가 전통적으로 육체를 보며 생사와 살아있는 정도를 판정하는 방식들이다. 그러면서 인간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을 쓴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우는 생명의 귀중함을 더욱 크게 취급하면서 고도화된 의술로 살려내려는 노력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인간에 있어서는 생명의 귀중함보다 고도화된 기술에 의하여 생명을 연장하거나 활발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인류는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서도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개체적 기능과 활동 또는 물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판가름하는 관습을 길러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삶의 현상들, 살아있음의 정도들을 보면 모두 인류가 눈에 보이는 것 위주, 즉 육체를 위주로 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정하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또는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물 중에서 사람을 포함한 고등동물에 있어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단순한 육체적 활동보다 그 개체의 육체가 개체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더 기준을 둔다.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의지가 전혀 없거나 의지가 있는데 육체가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기는 하되 올바로 살아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즉 고등동물일수록 살아있음을 말할 때 자체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같이 어떠한 개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올바르고 크게 살아있는지를 보는 방법은 그 개체가 얼마나 자체 의지에 따라 활발하게 움직이는지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 개체가 주위에 얼마나 물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지, 즉 그 개체가 물리적 힘으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는 육체가 움직이더라도 의지로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크게 살아있는가로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면 더 크게 살아있다 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과 같이 정신이 개체의 주인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장류에서는 단지 육체적 활동과 순간적으로 미치는 물리적 영향의 기준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즉 육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얼마나 크게 활동하고 주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운동선수나 힘이 세거나 포악한 동물이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물리적인 활동과 힘에 의한 영향은 매우 즉흥적이고 단발 일시적이다. 고등동물일수록 살아있으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주위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여기에서 영향이라면 나쁜 영향, 해로운 영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파멸, 파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그런 영향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데요. 나쁜 영향, 해로운 영향도 좋은 영향과 같이 본다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쁜 영향, 해로운 영향은 파멸, 파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지요. 물리적인 영향은 매우 일시적이고 국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영향은 주로 힘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 힘은 물리세계에서 전파해 가는데 한계가 있고 즉흥적이고 매우 지협적이고 좁은 범위 내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고등동물보다 더 유인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있어서는 육체적 활동이나 주위에 대한 물리적 영향을 넘어서 정신적 영향이 더 중요하게 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간에게는 순수한 정신적인 활동이 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며, 한번 깨달은 지식과 경험은 때로는 그 사람의 주관 또는 철학으로 굳어져 계속하여 행위로 발휘되게 되며, 더 나아가 주위로 퍼져 영향을 주게 된다. 지능지수가 높거나 깨달음이 클수록 자연의 원리나 영구히 변하지 않는 이치들을 많이 깨닫고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간은 지식과 자연의 이치, 원리,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알 수 있음으로써 이들을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 전파해 가면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단지 육체와 물리적 수단에 의하여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고, 또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살아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에 의한 영향은 뜻에 대한 말의 전파, 서적, 전자적 기록물, 통신수단을 통해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번 깨달아진 좋은 생각이나 형성된 개념들은 이후 계속하여 사람들의 뇌리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신적인 영향이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속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즉 지식이나 깨달음은 여러 방식을 통하여 주위와 후대에 전파되고 이어지면서 계속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물리적 그런 영향보다 정신적 영향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훨씬 더 크다 하는 설명인데요. 인간에 있어서 주인은 혼이며, 혼이 정신의 활동과 신경을 통해 육체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이끌어가게 된다. 더불어 혼과 정신의 활동으로 정해지는 뜻과 의지는 언어와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영향력을 발휘해가게 된다. 인간에 있어서 지적 활동, 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그러한 혼이 그 사람의 주체가 되면서 이 혼이 의도와 뜻을 갖게 되면서 의지로서 작용하여 지역과 후대에 전파되어가며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과 논리들을 종합하면 주의에 대한 영향력은 육체가 기준이 아닌 혼의 질과 정신의 활동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혼과 정신에 의한 영향력은 얼마나 큰 지식과 진리를 깨달아 갖추고 있으면서 얼마나 정신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넓게 그리고 오래 영향을 미치느냐로 판가름하는 방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물리적 현상과 논리들을 기준으로 하면 주의에 대한 영향력은 육체가 기준이 아닌 혼의 질과 정신의 활동을 기준으로 해야 하면서, 이러한 혼과 정신에 의한 영향력은 얼마나 큰 지식과 진리를 깨달아 갖추고 있으면서 얼마나 정신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크고 훌륭한 혼을 만들어 갖추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더 넓게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되게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살아있다 하는 것은 주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주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지식과 진리를 많이 깨달은 그러한 혼을 갖추는 사람이다. 진리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큰 지식과 진리를 터득한 자가 혼과 정신이 크게 살아있으며 주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더 옳고 큰 사고를 갖춘 사람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으며, 더욱 객관적으로 옳은 것일수록 더 넓게 그리고 더욱 오래 신봉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가 더욱 근본적이면서 더 넓고 오래 보편적이고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가 크게 깨달을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한 혼일수록 더 훌륭하면서 더 넓고 더 오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생사의 여부를 눈에 보이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 위주로 판단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죽음이 살아있음과 엄청난 간격을 이루면서 육체가 사라진 후에 영혼이 공중에 떠다닌다느니, 귀신이 되어 존재하고 있다느니, 천당과 지옥이 있어서 심판 후 이 중 하나에 간다느니 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왔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내내 죽고 삶의 문제를 육체 위주로 보고 육체 위주로 살면서 숱한 고통을 겪어왔으면 물론
삶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 사이의 간격이 크고, 따라서 죽은 후 영혼과 귀신 이야기라든가 천당 지옥 이야기 등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살면서도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뒤로 갈수록 더 명확해질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즉 육체적으로 죽어 사라졌음에도 계속하여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니, 이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발휘했던 혼과 정신에 의한 현상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억하고 싶은 추억 등과 어울려 숱한 이야기들을 지어내온 것이다. 삶과 죽음을 육체의 이주로 보면서, 그리고 혼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억하고 싶은 어떤 추억들, 이런 것과 같이 어울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귀신 이야기라든가 영혼 이야기 또는 천당과 지옥 이야기, 이런 숱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과 정신을 중심으로 죽음과 삶, 얼마나 크게 살아있고 오래 살아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물리세계 어디에나 나타나는 신과 진리, 죽었더라도 영향을 계속 미치는 생명체의 현상 등 여러 철학적 문제들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숱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삶과 죽음을 혼과 정신적 활동 위주로 보자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전혀 모순과 막힘이 없이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들을 풀어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계속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랜 역사적 습관에 의하여 굳어지고 익숙해져 쉽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삶과 죽음을 기준,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 하는 기준을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이주가 아닌 혼과 정신으로 중심을 삼아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을 끝맺는 그런 말에 해당되는데요. 인류 역사 내내 잘못 알아오고 굳어져서 온, 그래서 고치기에 무척 어려울 수도 있는, 즉 눈으로 보이는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삶과 죽음을 보고 또한 그렇게 살아오고, 그래서 숱한 의문들이 발생하고 삶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서 그런 것 육체 위주로 보는 그런 삶,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육체가 아닌 혼과 정신적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삶과 죽음을 보는 것으로 바꾸자는 역사적이고도 전 인류적인 그러한 제안입니다. 매우 특이한 제안이고요.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상세한 설명을 계속해 드려가게 되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너무도 새롭고 중요한 인류 역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 또는 오래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보지 말고 정신적 활동과 혼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철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삶과 죽음을 혼과 정신적 활동 위주로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 제안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제 말씀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이 이번 주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요약을 해드려보면 4장 생명의 세계, 물질과 신의 중간적 세계, 이런 큰 타이틀 하에서 4.1장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 즉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부로서 물리적 개체는 에너지 밀도 차이가 큰 경계를 바탕으로 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나의 몸에 있어서도 음식과 배설물들의 교환을 통해 주위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만들어지는 임시적인 것일 뿐이며, 다음으로 생명체가 무생물과 차이가 나는 기본적인 살아있음은 그 개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는지, 두뇌가 살아있는지, 외부 자극과 영향에 반응하는지가 되며, 식물, 미생물, 하등동물을 거쳐서 고등동물과 영장류로 가면서 보다 크게 살아있음이 나타나는데, 이는 육체가 의지대로 움직이는지, 외부 변화에 잘 적응 조화되어 가는지를 거쳐서 외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있어서는 그 뜻의 원어적 표현과 전달 매체들을 통해서 시공간적으로 정신적인 영향이 육체적 물리적인 영향보다 더 넓고 오래 지속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는 큰 지식과 진리를 터득한 자, 그래서 혼이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서 정신적 활동이 큰 자, 지역적으로 넓게 시간적으로 오래 그 뜻을 전파해 가면서 주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더 크게 살아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이는 상식을 넘어서, 상식은 일시국지적으로 통용되고 자연 법칙을 포함한 지식들은 인간 사회나 물리세계 내에서 보편성을 갖지만, 진리와 이치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 그것은 물론 모든 물리세계를 초월해서 보편성을 갖기에 항상 옳게 존재하기에 이치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더 공간과 시간적으로 영향력이 크면서 오래 살아있게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삶과 죽음을 지금까지 인류가 아주 잘못 알고 지내온 눈에 보이는 육체 위주로 하지 말고 혼과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숱한 모순적인 이해와 삶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크게 그리고 오래 사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해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물리세계 어디에나 나타나는 신과 진리, 육체적으로는 죽었더라도 영향을 계속 미치는 훌륭한 사람은 덕, 현인과 성인들의 깨우침 등 여러 철학적 문제들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숱한 갈등, 싸움, 전쟁 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간이라 하더라도 완전 육체를 위해서 육체 위주로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죽은 후 육체를 땅에 파묻거나 자연으로 되돌리면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영상물로서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 상세 일부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이번 주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위와 코로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